집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주식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많이 후회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런 느낌. 김지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빨간 토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서 얘기할 거 없죠? 이 시간에 지식 탐구 빠밤. 갑자기 자. 치고 갔어. 네. 네, 오늘 게스트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 시간에 지식을 뽐내는 시간. 저를 뽐내는 게 아니라 네가 뽐내는 거지. 제 게스트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가 맨날 지식 자랑하고 뽐내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봐주세요. 못된 형이야. 형 그거 아세요? 이제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왜 끝나? 챗 GPT라는 게 그 AI인데 AI로 챗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왜 네. 우리 막 집에서 이러다- 아리야 이러다- 지니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근데 아니야? 이제 얼마 전에 베타 테스트가 공개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쫙 써봤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GPT는 오늘 점심 신촌에서 뭐 먹지? 라고 질문을 하면 당신한테 지금 가장 좋은 건 뭡니다 라고 딱 답을 해줘요. 와. 근데 그거를 그냥 하면 누가 왜 나한테 좋은 거지 그러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안 됐는데 이것들이 말하자면 내 SNS랑 연동이 돼가지고 어제 뭐 먹었고 그제 뭐 먹었고 야, 대박. 그다음에 그리고 전날 술 많이 먹었으면 그렇죠, 여기 해장국집 네. 유명한데 쫙 알려주고 술 그러는 거야? 먹었고 그다음에 오. 이 사람은 비 올 때 뭘 좋아하고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아이언맨의 자비스 있잖아요. 그렇지, 자비스. 자비스를 하나씩 다 가지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이제. 그런 그렇게까지 됐구나. 그런 세계가 이제 챗 GPT가 베타 테스트가 오픈되면서 사람들이 와 이제 검색 안 해도 되겠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요. 이런 세계를 좀 앞당기실 분입니다. 아이언맨이신가? 오늘? 지금 현재는 이제 매장 데이터 분석 해가지고 거기에 마케팅 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누벤트의 김천식 대표님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벤트의 김천식입니다. 저희는 매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요. 현재 주요 고객들은 프랜차이즈 기업들, 이제 그 기업분들께서 이제 수많은 곳들의 이제 매장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심지어 해외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매장들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네, 실시간으로 분석. 와, 그럼 지금 어느 가게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네. 이런 게 다 되는 거네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 어떤 메뉴가 팔렸다. 그리고 뭐 대구에 아니면 지금 논현동에 팔렸다.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나오겠네요. 눈 오는 날 많이 팔리는 메뉴 이런 게 한눈에 이제 보이겠네요. 가능하죠. 이제 저녁 때 피크 시간 때 어떤 배달로 무엇을 많이 시키는지, 배달 앱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쓰는지. 네, 어떤 앱으로 어떤 메뉴를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지. 그럼 전 배달 앱이랑 모두 호환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그 주문이 들어올 때 그 네.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실제 그 매장 점주 또는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인생 궤적을 쭉 물어보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과부터 이렇게 대학교 생활이나 이렇게 가는데 네네. 과랑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랑 일치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쵸?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어떤- 같아서. 저는 보통 다른 분들이 뭐 예체능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물리학. 근데 사실 물리학 그 평점이 좋았냐라고 하면 사실 점수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사실상 이 프로그래밍 개발자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좀 공모전에 크게 대상을 타면서 사실 그 당시에 뭐 학비며 사실 뭐 친구들 술값 내는 거 별로 아쉽지 않게 대학교 때부터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물리학은 원래 관심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도 사실은 뭐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물리학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학교를 가니까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물리학이 천재들이 모이는 네,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다 잘한다는 친구들이었고 물리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이거 말고 네네. 정말 되게 이렇게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이제 학문이 나오거든요. 양자 역할 네. 그거 하면. 그 양자 역할을 딱 받는 순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딱 3학년 때 느낀 거는 이제 백지로 내고 나는 개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교수님 한번 부르셨어요. 그래서 네. 그 학과 교수님이 학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저한테 일을 주셨어요. 너가 그걸 좀 한다는 말 오히려 너가 그 재능이 야, 있으니 이 친구는 이런 네. 걸 잘하니까 차라리 이걸 그걸 맡기자. 하라 그걸 줘서 이거 약간 학과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비용을 세이브한 느낌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근데 감사하죠. 그거 하면서 약간 재미를 느끼셨구나. 네, 그게 이제 적성에 맞구나 그걸 느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 그다음에 IT 회사로 이제 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3학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IT 쪽으로 갈 줄은 생각도 못 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대기업 계열의 뭐 정보통신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를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선배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원서 쓰면 이제 가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들어보니 뭐 한 2, 3년 정도는 개발자가 아니라 뭐 복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회사를 찾자라고 하면서 이제 벤처 생활을 먼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큰 이제 포탈이나 이제 거기를 가게 됐죠. 그 첫 번째 직장이 그러면 첫 번째 직장은 교육회사인데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어리기도 하고 치어서 팀장도 하고 막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IT 주류인 회사들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NC소프트 갔다가 이제 네이버를 가게 됐었어요. NC 소프트를 가셨으면 그래서 게임 개발이나 이런 것까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개발하면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한다고 해서 PM 역할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로 보면 제일 좀 저한테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무래도 네이버인 것 같고 네이버에 네이버에서는 어떤 업무를?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 PM을 했는데 그 음악 뮤직 서비스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네이버가 그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가져다 그냥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음원을 다 통합하고 음악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써서 하는 저 거. 잘 써요. 네. 네. 거기에 음원들을 이제 앞에 30초를 잘라가지고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PM도 하고 했었죠. 이거- 그거 하셨구나. 그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그잘 알아듣고 그래서 아,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다 듣고서 이렇게 쳐주는 거라고. 저는 진짜 그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지금 나와서도 사실 저희 스타트업을 하지만 네이버에서 만들어 온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많이 도움을 받아요. AI 서비스 같은 거. 예, 뭐 AI, 심지어 제일 많이 쓰는 게 한국에서는 지도 같은 경우는 API화 돼서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면 이제 되게 많이 비용도 들고 하는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그 API 같은 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죠. 네이버는 한 몇 년 정도 그럼 다니신 거예요? 3년 정도 있었고요. PM으로 생활할 때 PM도 이제 잘하는 PM과 네. 이제 아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잘 셀렉이 돼야 돼요. 이제 그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문화 같은 경우는 위로 잘한다기보다는 동료들하고 잘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문화가 있죠. 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구나. 아직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왜- 좋아하죠. 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아 자의가 아니구나. 자의반, 타의반, 그렇죠. 이야, 정말 처음이다. 왜 나오신 소름 거예요? 찌르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서울 처음. 지르는.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이제 티켓몬스터 팀원에서 이제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팀원으로?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연봉이 세긴 했고요. 그 당시 만났을 때 대표님이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냥 사람들을 아예 그냥 세팅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네이버에 있는 개발자분들과 그 LG 쪽 CNS에 계신 분들 이제 모아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죠. 팀원에서는 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고? 팀원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좀 연결되는데 네. 한참 그 반값 할인이라는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 네. 거기 전체 헤드였고요. 그런 서비스도 좀 특이했고 제일 놀랬던 거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멤버들하고 첫 출근을 해서 이제 대표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미팅을 요청했는데 그게 이제 오전 11시였거든요. 딱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네이버 때 생각하면 이제 캘린더로 이렇게 보내면 알아서 사람들이 딱 나와 있고 네. 딱 준비해 있고 회의가 딱 시작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전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기존 멤버들이 밤새도록 회의하다가 서비스 거의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이제 거의 자거나 퇴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형식 없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막 모여서 하고 약간 실패해도 그렇게 크게 뭐 개의치 않고 다시 하고 그런 하는 문화를 좀 보고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짜여져 있고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그 뭐 예의도 갖추고 막 한다고 하면 팀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불도저예요. 그냥 막 격식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사실 창업하게 되는 가장 큰 또 이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 경험이. 예, 되게 재밌었던 그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려면 한 10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두세 단계 만에 그냥 끝나는 느낌? 카카오나 그런 데가 이런 문화로 컸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새로운 걸 할 때에 빠르게 성장하거나 뭔가 그런 의미 있게 가려고 하면 쓸데없는 단계는 많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 제일 재밌었어라고 하면 이제 팀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은 슈트 입고 출근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되게 편한 목적으로 심지어 반바지에 이렇게 다 입은 상태였고 근데 저희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저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뭐 일하다가 막 막히면 같이 뭐 술 한잔하고 다시 다 또 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난 그런 회사라면 나도 다닐 수 있겠는데? 형, 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요? 계속 일하다가 잠깐 맥주 마시는 거예요. 아 어,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어. 아 그러면 창업하시겠다 하고 딱 마음 먹으신 거는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그 팀원에 있는 멤버들의 되게 많은 멤버들이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에너지를 몸소 느끼게 되면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 그 팀원이라는 곳이 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 또 파생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회사가 다 풀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앞에 이제 몇몇 분 인터뷰한 걸 뵀는데 결국은 앓게 되거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나올 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14년 10월 달이요. 14년이면 제일 잘 나갈 때잖아요. 중기네, 완전. 완전 이렇게 올라갈 때잖아요. 완전 올라갈 때네. 이제 뭐 쿠팡 팀원 해서 막 응용프 다 막 이렇게 막 조단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 그때 있었으면 뭐 진짜. 인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송 나가면 이제 저희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주식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많이 후회합니다. 야, 이런 부분을 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부분이 있어서 나가신 네, 거잖아요. 언제 딱 있었어요. 저희는 원래 이제 그 서비스가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결제라는 서비스가 매장이나 현장에서는 꼭 카드나 이렇게 대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누르면 바로 결제되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걸 제일 먼저 했는데 다들 말리셨고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왜냐면 이제 결제나 이렇게 금융 관련된 건 항상 법이나 테두리가 좀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완화되는 걸 봤을 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변호사님 만나서 가능하냐 확인해서 되겠다. 남들이 안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보다 저희가 한 1년 정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들어가셨네. 맞습니다. 왜 그래서 안 좋았어요? 안 좋다는 것보다는 이제 어찌됐건 스타트업이라는 게 매출이 발생하면 자료가 갈 수 있지만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는 구조니까 이제 서비스 볼륨이 어느 커지고 이제 지표가 막 이렇게 막 쳐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계속 더 들 거잖아요. 비용이 한참 많이 들어갈 때 투자를 이제 두 군데서 받기로 했는데 한 군데는 이제 끝났고 한 군데는 이제 갑자기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되고 나니까 제 개인 돈으로 틀어막기도 하고. 네. 이건 진짜 집에서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막막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런 게 또 올라가는 게 아예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접기라도 하지.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진짜. 진짜. 네. 이게 서비스를 그만한다고 해도 발생되는 비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매장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로 이제 저희 용어로 피벗한다고 하죠. 이렇게 바꿀 때 은행 한 군데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 중에 특정 엔진을 그러니까 은행에서 필요한 그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유료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제 팁스라고 하는데 이제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투자도 받게 돼서 이제 제품을 다시 개발하게 됐죠. 네. 덕분에 숨통이 트이셨구나. 그렇죠. 내 돈으로 막 틀어막고 그럴 때 빚도 지고 막 이렇게 네. 힘드셨던 거예요. 네. 어느 정도까지나. 이건 진짜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알고 있는 거와 X가 많이 달라가지고. 그러면 댁에서 알고 있는 액수만 일단 한 2, 3억 정도라고 아, 생각합니다. 되게 근데 사실은 왜 이게 얘기가 됐냐면 많이 이제 변제가 됐어요. 왜냐면 매출이 나면서 네네. 그게 다 변제가 돼가고 있고 아마 올해 정도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와 그러면 2014년에 처음 창업하셔서 올해까지도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면 거의 6, 7년 이상을 굉장히 좀 힘들게 네네네.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뭐 그 회사를 폐업할 거냐 생각했고 심지어 또 뭐 큰 곳에 인수 제한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이제 시리즈 A 관련된 투자를 마무리했는데 다들 기적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몇 번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간다는 게 시장이 맞아 떨어진 것도 있고요. 이제 GPT처럼 이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나 투자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상황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투자도 투자지만 큰 대기업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의뢰가 많아져서 시장이 변했구나. 전에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돈이 되겠어? 뭐 꼭 필요해? 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멋지시네. 되게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생각하면. 그럼요. 최근에 이제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분명히 그렇게 겪고 계실 대표님들이 많은데 맞아. 저는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하려는 어떤 방향이나 이 생각들을 이해해 주실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고, 그리고 저도 잘 못했는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혼자 해결 못 하거든요. 뭐 일적인 것도 그렇고 뭐 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너무 한쪽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른 것들도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고 그러셨을 때 혹시 어떤 분의 뭐 도움을 받았거나 고마운 분이 있거나 뭐 이런 분 있을까요? 투자자 멤버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왜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멤버들이 총 30명까지 있었다가 최소 2명까지 있었거든요. 아우.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16명 이렇게 되는데 서비스를 이제 변경할 때 제가 한 10분 정도 이런 새롭게 변경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결정해 주신 그 투자사 대표님 계시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고생했으면 다음은 실수 안 할 것 같다. 하자. 그거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정부 팁스도 하게 됐던 그건데 그게 없었으면 아마 폐업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알쓰린잡에서 보니까 김상욱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실패를 할 거면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슷한 상황에 창업자분 계시면 좀 빠르게 작게 좀 실패를 하는 게 다음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크게 하면 좀 많이 힘들고. 네. 제가 보기엔 집에서 그러니까 집이 그 식구들이 제일 고마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실 거의 한 17년도, 18년도까지는 제가 급여를 거의 못 갖다 줬어요. 안사람이 다 해결해 준 건데 고맙죠. 진짜 고맙죠. 대신 요즘은 이제 이제는 좀 많이 갖다 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회사 이름이 누벤트. 네네, 누벤트입니다. 누벤트가 프랑스어예요? 영어로 짓는 것도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네. 데이터나 결제 이런 것들에서 오프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서비스들 중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뭐 뉴 윈드 말고 뭐 새로운 태풍 이렇게 해보다가 프랑스어로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누보 벤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발음할 때 이제 스펠링은 뉴로 돼 있지만 누라는 단어와 벤트를 합쳐가지고 누벤트라고 저희가 지금. 벤트가는 윈드라는. 네네네네. 바람. 새로운 바람. 네. 근데 사실 뭐 멤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서비스명도 누벤트예요? 서비스명은 애트래커예요. 트래커. 뒤에는 트래커인데 앳은 우리 보통 골뱅이 하는 그 앳. 그 데이터를 추적한다는. 네, 데이터를 트래킹한다는 부분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기업들 만났을 때 나오는 케이스가 두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거죠. 담당자분들이 내가 할 일이 사라지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수기로 엑셀로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의 취지는 좀 더 건설적이고 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자동 반복적인 일들은 하지 마시라는 의미인데 로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기본 데이터를 깔아주는 거는 그 기계가 하고 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볼까 이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람이 그냥 엑셀로 이 로 데이터를 네네네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오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우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혹시 외부에 유출되거나 유출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 계약 포맷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게 들어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다 분리되어 있고 기업에서 만약에 트래커를 네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프랜차이즈로 보면 매장 한 200개를 운영하시는 곳들인데 보통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장들을 관리하고 납품하는 메뉴들이 잘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재들이 잘 유통되고 있는지 보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뭐 이제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일일이 뭐 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서비스가 분석된 내용은 매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장별로 판매 내역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요즘 이제 배달이 많으니까 이 매장에서는 어디로 배달이 제일 많이 나가셨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차트화돼서 다 보여지거든요. 내가 관리하는 매장들의 매출 상태나 뭐 영업 상태나 이런 걸 보시고 점주들한테 이제 그 얘기하시는 것들이 훨씬 수월하신 거죠. 혹시 경쟁사들이 생겼나요?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데이터로 경쟁을 가져야 되라는 생각이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생기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저희 같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경쟁사는 없어요. 관심 있어 하시는 이제 대기업 쪽에서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데이터가 있어도 어제 데이터와 지금 바로 직전의 데이터는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자장면 한 그릇이 팔렸어라고 하면 어쨌든 거기는 자장면 한 그릇에 필요한 재료가 소진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즉시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화죠. 로봇이 조리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라이더가 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료가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액션을 위해서 고객을 응대할 준비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지금 실시간의 데이터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다리질 않고 미리 준비를 딱 네, 해놓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도 하지만 지금 바로 분석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자동화 그런 쪽에 많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무궁무진하시네 앞으로. 아니, 진짜 발전이. 감사하죠. 재밌고 이제 다행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시대가 같이 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코로나 때 이제 좀 성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직은 조금 작아서. 네. 근데 2023도 한 말 정도면은 저희 BEP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BEP면 이제 내년부터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고생하셨네요 진짜 그동안. 그 BEP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진짜 해보니까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고요. 또 그걸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혹시 인생 목표 있으세요? 그 사업을 하는데 뭐 안에 지금 그 멤버로 있는 친구도 있지만 밖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한데 큰 성과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그렇게 도움 주신 분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이 이제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후배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저 뭐 평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아. 나의 요거 하나 비범함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 중에 하는데 전 좀 낙천적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힘든 일 있고 막 복잡한 일이 있어도 이왕이면 회사에 퇴근하면 일단 끊으려고 해요. 제가 스타트업을 하고 뭐 내일 있는 고객을 맞춰줘야 되고 뭘 해내야 된다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매몰돼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지나보니까 진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면 해결이 안 된 거고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죠. 뭐 되게 어려움이 있어도 어쨌든 내가 끝까지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IT 서비스를 A부터 Z까지 만들 자신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거는 이거를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고 또 이제 중요한 성장을 위한 다른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것만 한다고 사업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영역은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멤버들이 또 다른 영역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낙천적이고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저 혼자라기보다는 주위에 지금 오랫동안 그래도 저를 뭐 좋게 봐주시고 같이 했던 멤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요리집을 하는데 내가 요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지금은 뭐 요리사를 쓰지만 그치. 이게 안 되더라도 내가 하면은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요리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이 코어를 내가 잡고 있으니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근데 자신감. 또 회사 멤버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대표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오늘 보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나오셔서 네네. 나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네. 하는 얘기 혹시 있어요? 사실 그 아는 지인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채널들이 많아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고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덜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사업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달려들지 말고 네네. 내 사업에 대한 경험과 네네네.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네네. 이거 그 스터디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게 좋겠다. 네. 아내분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이 방송 보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 다 해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야. 약간 빚쟁이한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네네. 어떠셨어요? 저희랑은 얘기하는. 저도 사실 몇 번 이런 걸 해봤는데 네. 이런 형식이 훨씬 더 재밌네요. 확실히. 다른 데는 다른 형식이에요. 왜냐면 스토리 그냥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정해진 질문. 네, 딱딱. 네. 근데 되게 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시간이 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너무 말씀 잘해주시니까. 아닙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술만 없을 뿐이지 술자리 비슷하고 얘기를 냅니다. 네네네. 진짜 되게 편하게 했어요, 진짜. 네. 술을 갖다 놓을까봐.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네. 정말 새바람을 일으키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수 이시안 김천식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구독 좋아요 제발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